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 4학년이고, 그리고 국제학사반 그 IBP의 그룹 A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복수 전공은 인적자원 관리이고요. 동아리는 그 전에 학생회를 몇 번 했었고요. 이제 이 학교 선택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택 이유는 일단 학비가 매우 저렴한데 좀 큰 비중을 두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대만에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도 되게 메리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되게 커요. 저희가 캠퍼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안에 편의시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기숙사비도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우선권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4학년까지 기숙사에 살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좀 학교를 신청할 때 약간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만 내에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학과가 국제 학생들을 위주로 한 학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IBP 내 수업 말고도 다른 이제 교양이나 자유학점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대만 사람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되게 좋게 느껴졌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 교환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한국에서는 하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느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 관련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과는 일단 저는 그룹 A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좀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일단 학교에 들어왔을 때 중국어에 대한 부담을 좀 일반 학과에 비해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때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듣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학과 내 프로그램들 중에 다양한 대만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만의 고전 문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 아니면은 뭐 대만의 이제 직장상에서 쓸 수 있는 중국어도 있고, 그리고 문화와 되게 관련된 수업도 많습니다. 뭐 대만의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중국어 수업을 되게 많이 듣기 때문에 실력이 단기간에 확 늘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어 실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들을 때 생각보다 큰 문제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확실히 졸업을 할 때 좀 더 부담이 덜 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경험 공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신영 학생이 경험 공유를 해줄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나고? 어, 일단 일단 저의 다른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에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 한국에 취업을 하는 사례도 꽤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有一些是在台湾内的大学毕业的话，只能在台湾可以找工作，还是回韩国的时候可不可以找工作？这样问的，所以我刚刚讲了，有一些韩国学生也是在台湾找工作的人也有，然后回国之后找到工作的人也有。Okay, so I do believe our student after being trained, they are very capable of working everywhere around the world. 일단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단 대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사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I am not quite sure about Korean case because we don't have quite many Korean students, but I know that from the Japanese students case, that is after
they came to Taiwan and to study, they even having a higher possibility to get higher salary as compared to the student who only stay in Japan to study. 어, 일단은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예시를 들 수 있는 사례는 없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일본 학생에 관련돼서 예시를 드셨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 학생들 중에 꽤 좋은 곳, 해외에 있는 되게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높은 월급을 받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학생들은 일본 내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Okay, so I guess this is my turn. Before I start my presentation, I want to say thank you to Professor Chan and Professor Lin to making this good opportunity. 그리고 참가해 주신 학생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슬라이드를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잠시만요. 네, 혹시 지금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제가 제 화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어쨌든 잘 보이시면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CS 컴퓨터공학과 다니고 있는 신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 NTHU라고 하죠.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조금 제가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건지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전에 들으셨을 거니까 오늘 또 들으셨을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저희 학과 위주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컴펄서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컴펄서리라고 30크레딧이라고 적혀 있는 맨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저희 가장 기본적으로 졸업하시려면 들어야 되는 그런 학부 수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영어 같은 거 있고요. 중국어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동 그러니까 PE 수업이 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총 6개를 들어야 되니까 3학년까지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조금 들어보기에는 좀 귀찮기는 해요. 근데 또 사실 듣다 보면은 왜냐면 이게 또 대만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서 이런 것들이 전 좀 도움이 됐고요. 다음 밑에 12크레딧 디파트먼트 리ኳ이어드 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부터가 전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저기 컴펄서리 30크레딧짜리에 제너럴 에듀케이션 코스 저희가 G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말로 쉽게 교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 그리고 미적분학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I2P, Introduction to Programming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코딩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본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약간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은 저희가 중국어로는 짠티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저희 학부연구생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대학에서 학부연구생을 진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부연구생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ECS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나 혹은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이공계열 관련 회사들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연구직으로 취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1년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베이직 코어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디파트먼트 리콰이어, 베이직 코어, 그다음에 코어 코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요거 세 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옆에는 12크레딧 그러니까 12학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오른쪽에는 이렇게 많은 코스들이 나열되어 있냐? 그럼 나 저거 코스 다 들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저 코스 중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 지금 12크레딧이고 코스 전공이 한 코스당 3학점씩이니까 이제 네 가지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본과에 있는 E나 CS보다 저희 EECS, IBP EECS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점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과 그러니까 이 대만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과에는요 저거 다 전공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훨씬 더 네, 학문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과정들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코어 코스에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신 천이신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과목인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들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수업을 들을 때 뭐 이런 수업이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프로페셔널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전공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 대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 전공 선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ECS 학과 그다음에 EE학과 그러니까 전기전자학과 그다음에 CS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세 가지 학과가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업들이요. 그 수업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부분의 수업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랩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은 뭐 인트로듀션 투 프로그래밍이나 뭐 칼큘러스나 제너럴 피직스나 이런 것들 다 사실 이론적인 수업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코딩을 하는 수업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한 사고를 배양하는 그런 코스를 가깝거든요. 하지만 랩 코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코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스튜디오라는 랩 코스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저희 16주의 수업간에 하나의 실제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실전적인 그런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프리 일렉티브라고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G랑 비슷하게 그냥 교양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학점은 총 128학점이고요.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랑 비교해 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학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이제 이번 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될 전 학년도죠. 전 학년도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러면 왜 제가 대만 그리고 왜 제가 요 NTH 칭화대학교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너 대학교 어디 나왔냐? 대만에서 다닙니다. 왜 거기까지 갔냐? 이 얘기를 늘 듣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즐기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이 우리 학생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프로젝트 PPT를 만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우리 윤수연 학생이 설명해 준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아까 PPT에서 되게 간략하게만 그 금전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한 달에 생활비로 한 70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있었으면 아마 100만 원 넘게 사용을 했을겠죠. 네, 생활비만 해도 꽤나 많은 세이브가 되고요. 학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학비랑 기숙사비, 뭐 잡비, 이 기타 등등해서 학기 초에 내는 비용이 저 같은 경우는 20개월이라서 조금 더 돈을 내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비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한 50만 원 정도는 또 이제 우리 보험비 이제 여기서도 건강보험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35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학비가 나오는 건데 20계열에서 학비 350만 원인 거 어딜 가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네, 그 시립대나 좀 저렴한 데를 찾아보셔도 요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 데가 많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낼 만한 가격대,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한 가격대가 또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한국에서 멀지 않다는 점 또한 굉장히 큰 세이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비행기 값만 일단 100 단위로 깨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싸봐야 40, 50입니다. 싸게 구하면 20만 원 중반 선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캠퍼스 내부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선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적어놨지만 나가서 놀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네. ECS 학과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은 또 이만큼 과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천희신 교수님이 과제 주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이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놀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또 그 저렴한 거에 대비해서 교육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만에 있는 탑3 전통적인 탑3 교육 기관 중에 하나고요. 이제 랭킹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바뀌어서 이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립 대만대학교, 타이완 다쉐 그리고 교통대학교 이제 자오통 다쉐 그다음에 칭화대학교, 칭화 다쉐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탑3 대만에 있는 탑3 학교를 뽑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저희가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네임 밸류가 레퓨테이션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교수진을 자랑하십니다. Professor Chen, can you like briefly introduce like where did you graduate your doctoral degrees? Oh, okay. So it's fun to that the student to ask me. Okay, I got my college degree in Taiwan and got Mhm. my PhD in United States. And then I got the PhD fro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hat was located in Los Angeles. That is why I actually want to strongly to tell you that it's very safe in Taiwan. In Los Angeles, when I study, that I'm not allowed to go out of my dormitory after sunset. Okay. 네, 저희가 지금 천희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과 이제 담당 그러니까 네, 저희는 쭈런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학장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 천희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이제 닥터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거기서 이제 딱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교수님들이 그냥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뭐 진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떤 선택을 하시던 굉장히 좋은 학교 선택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커리큘럼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교환학생 시스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한 한국인 친구가 영국에서 교환학생을 진행 중에 있고요. 교환학생 지원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뭐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천희진 교수님께서 이제 안전 관련된 얘기를 또 먼저 해주셔가지고 안전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 정도의 안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한 곳이고요.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밖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천희심 교수님이 그 이제 미국에서 PhD를 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잘 시간 되면은 어디 그 기숙사 밖으로 못 나간다.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치안이 안전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 근래 또 한류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 좋아요. 내가 어디 가서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인입니다 하면은 너 한국에서 왔냐? 요즘 뭐 케이팝 유명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네, 듣고 삽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또 부모님들이 또 좀 약간 연세 있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다음에 좀 나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또 옛날에 대만 삼합회가 조금 유명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없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던 것만 해도 사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대만에 2019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 들어본 적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세션에 부모님들이 들어와 계시다면은 혹은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대만에 살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 대만, 캐나다 뭐 이런 학생들과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어 늘 수밖에 없고요. 중국어 실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전 중국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밥 주문해야 되니까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배양이 된다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 나와서 나 혼자서 어떤 걸 개척해 나간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여러분의 자존감과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사실 대만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 중에 독립심 하나 단단하지 않은 친구 없을 겁니다. 대만이 나라가 사실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 말은 뭐다? 구석구석 보러 다니기가 좀 좋습니다. 뭐 어딜 가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뭐 야시장이나 뭐 그런 축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오시면은 또 재밌게 놀러 다니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창 시절 하면은 클럽과 바를 빼놓을 수 없죠. 네, 장난이고요.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신다면은 와서 충분히 재밌게 놀러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왜 대학이냐 설명드렸으니까 왜 ECS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냐? 아, 사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TSMC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제가 간단하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만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제조 분야 정말 세계 1위고요. 설계 분야에서도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을 따라잡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ECS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관련된 것들입니다. 특히 칭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이 TSMC 팹 그러니까 공장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TSMC로 많이 나가게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육 과정들도 그런 것들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 대만을 선택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스타팅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스타팅 포인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 우리 지도를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대만이 위에 있고요. 그 옆에 홍콩이 있고요. 그 밑에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옆에 지금 보시면은 IBM, 시스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모든 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가 이쪽에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국어가 되는 나라들이고 중국에 관련된 이런 그 문화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좋죠. 좋습니다. 더 좋은 학교도 많고 나라도 넓고. 근데 사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사실 우리가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학생분들에게는 중국 가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제대로 못 쓴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디펙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글로벌 회사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은 되게 첫 발자국으로 내딛기가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교육 수준 뒤떨어지지 않고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써야 하는 비용, 우리 일상적인 생활비나 튜이션 같은 것들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제가 사실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도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서예요. 대만을 애시당초 오기로 결정했던 것도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보다는 외국계 기업에 가고 싶었고 그럴 때 내가 대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중화권 문화의 베이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런 강점을 기반으로 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헤드쿼터로 넘어가기가 훨씬 더 좋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지하게 어,清華대학교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특히 ECS 컴퓨터공학부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그 구글 미팅 폼을 볼 수가 없어서 네,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은 더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채팅을 해주셔야 된다면 채팅을 해주셔도 제 옆에 있는 윤수연 학생이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